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고 결혼한 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네요. 그런데 요즘 정신 나간 신뢰해야 하는 짓을 보니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먹자골목에서 20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특히 저희 가게의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올 만큼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가게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원래는 밥 끓여 나왔을 때 가장 맛있기 때문이라는 부모님의 철학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얼마 전부터는 배달도 하게 됐네요. 저는 부모님 가게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테이블 4개 정도면 자리가 꽉 차는 작은 카페지만 커피값이 저렴하고 맛도 무난하다는 평으로 주변 상인분들과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남편하고도 그렇게 만났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3, 4모 무리지어 오는 회사원들도 있는가 하면 혼자 와서 커피만 테이크아웃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퇴근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꼭 퇴근하고 카페에 들리는 특이한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남자인데도 꼭 라떼에 생크림을 올려달라고 하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마시면 너무 달지 않냐고 제가 물었죠. 그게 계기로 남편하고 한두 마디를 나누던 것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남편은 근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라 상황 때문에 술 마시러 가기도 어렵고 담배는 원래 피질 않고 그러다 보니 커피에 생크림을 올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과의 연애는 평범했어요. 다만 남편의 잦은 야근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보통은 남편이 점심시간에 잠시 들리는 식으로 얼굴을 봤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네요. 저도 카페를 7시쯤 닫고선 바로 부모님 가게에 가서 부모님을 돕곤 했거든요. 부모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쓸 수가 없었기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네요. 이 시국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상황은 점차 나아질 기미가 없고 해서 결국 저희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정말 가까운 가족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하자는 제 의견에 남편도 동의해 주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이미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엄격하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그에 만만치 않게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복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말수도 아끼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중 장난 아니네라고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자 대번에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서 그런 식으로 있을 거면 방에 들어가라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저는 내심 원래 신우들은 다 저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윗사람인 신우한테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방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저한테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식사 준비를 하게 됐는데 신우가 저한테 우리 동생 만나기 전에 남자는 몇이나 만나봤냐며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계신 자리였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그런 걸 왜 물으시냐 물으니 너나 나는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그냥 별뜻 없이 물어봤다나요. 대답을 하자니 어이가 없고 안 하자니 행일 시어머니가 절싸가지 없다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여기서 뭐하냐며 저는 손님이니까 같이 거실에 있어도 된다고 절 잡아 끌어나갔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거실에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신우는 작년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기 직업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더러 사람은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둥 부모가 차려준 카페를 하니까 고생은 모르겠다질 않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두 분도 며느리들 제 앞에서 윗사람인 딸을 혼내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우 때문에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그래도 적당히 중간에서 잘 막아줬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째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서 심술이 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정말 가까운 가족 몇 분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지나치게 화려한 파란색 드레스를 어디서 구해서 입고 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당장 옷 갈아입고 오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입고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제서야 제가 왜 신우 때문에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지 이해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저더러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부모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뉴스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황당한 일을 겪진 않으실지 걱정이 돼서 주방에 정말 화질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중국산 재료를 쓰신 적 없으시고 하루도 부엌 정리를 빠뜨리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가게를 쓸고 닦으시면서 음식을 해오셨어요. 20년 동안 여러 곳에서 가맹점을 내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되면 음식과 위생의 질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극구 사양하셨죠. 그리고 대략 한 달 전 정말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될 뻔한 사건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벌어졌었습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2인분을 배달해달라는 주문을 받게 된 거지요. 사실 이렇게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었지만 주소를 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배달하시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저희도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출발하시고 1시간쯤 지나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저희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 하고 음식을 수거하러 가겠다고 하니 음식은 이미 다 버려서 없다면서 와서 사과를 하래요. 사과를 하고 환불도 해달라고요. 저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카메라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조리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차돌박이 고기를 한 주먹 집어넣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배달하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 손님이 사는 3층에 도착해 도어벨을 누르니 젊은 여자가 나왔고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짧은 반바지에 딱 달라붙은 티셔츠를 입은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뒤로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요. 신우는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여길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라고 묻자 저더러 그럼 거기가 올케네 가게냐고 묻더군요. 현관에서 대화가 길어지니까 안쪽에 있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더군요. 저는 그 손님과 신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여기 핸드폰 영상의 조리 과정이 다 찍혀 있는데 정말 고기가 하나도 없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신우에게 쪽팔리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신우도 자기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끝까지 고기가 한두 점밖에 없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 장사하기 힘든데 이런 장난을 치는 게 어딨냐고 저희 부모님께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신우 성격 별난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이건 신우가 사과해야 맞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쪽팔리게 어떻게 사돈한테 고개를 숙이냐면서 너 내가 시청에서 일하는 거 모르냐고 갑자기 울음장을 놓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신우한테 또 후회할 거야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가 자기를 너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뒤집어지는 신우를 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우가 일하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민중의 소리인가 거기다 글을 남겼습니다. 가게에 주문 전화가 온 시간부터 상세하게 적어서 올렸어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요. 증거도 다 있으니깐요. 다음날 아침 신우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저 때문에 자기 망했다고요. 저는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기자가 제가 쓴 글을 보고 기사를 썼나 봐요. 그 덕에 신우 신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저는 설마 싶어서 검색창에 신우가 일하는 시청을 검색해봤는데 벌써 난리가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할 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며 업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딸로서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우가 어떤 젊은 남자랑 있더라고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신우랑 있었던 남자는 신우의 결혼 상대가 아니고 그 결혼 상대의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또 한바탕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더군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는 신우가 그런 여잔지 몰랐다면서 거짓말쟁이의 해픈 여자랑은 못 산다고 이별을 통보했고요. 시청에서도 시청이 똥칠한 죄로 징계를 받게 되었대요. 신우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남편도 저에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글은 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글은 내려주려고 했어요. 합의했다라고 기사라도 나게 해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니
그런데 신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 안 내렸어요. 방송국에서 혹시 인터뷰할 수 있냐고도 연락이 간간히 오는데 인터뷰도 해버릴까 고민 중이네요. 어디 한번 진흙탕 싸움이 된 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